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쌤하고 2.4 장력의 두 번째 시간으로 탄성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장력의 단원인데 왜 갑자기 탄성력에 대한 얘기를 하냐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탄성력이 장력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똑같은 물리 상황에서 용수철 대신 그냥 줄로 연결해놔도 그 줄에 걸리는 장력이 탄성력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물리 상황에서는 장력과 같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게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줄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지만 탄성력은 작용하는 장력만큼, 작용하는 탄성력만큼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는 것 빼고는 다른 게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보고 있는 세 개의 상황에서 탄성력을 구해볼 건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탄성력은 그냥 줄로 연결했을 때의 장력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탄성력 대신 그 장력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 장력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아래쪽으로 50N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50N,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5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줄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50N이어야만 얘네들이 지탱 가능하겠죠. 그리고 줄은 50N이라는 힘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역시 탄성력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Fs 값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역시 50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한쪽을 물체를 매달지 않고 벽에다 매달아 놓은 건데 사실 이것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게 이때 얘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50N인데 분명히 장력은 100% 50N이어야만 지탱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의 한쪽을 오른쪽의 한쪽을 이제 물체 5kg이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벽이 담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벽이 50N이라고 하는 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 잡아당기는 벽을 잡아당기는 힘은 줄 방향으로 50N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물체 대신에 벽에다 매달아도 똑같은데 이거를 줄로 매달았다 한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줄 매달으면 50N의 힘을 매개하겠죠. 그 매개하는 힘이 줄의 그 용수철에 걸리는 탄성력과 같고요. 근데 앞에 상황과 조금 다른 거를 보면은 똑같이 50N인데 줄의 그 용수철의 길이가 2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하나가 매달렸을 때 50N짜리가 하나에 걸렸을 때랑 두 개의 직렬로 연결된 용수철에 50N이 걸렸을 때 똑같은 50N을 매개하더라도 늘어나는 길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면은 어느 게 더 직관적으로 늘어나는 게 길 것 같냐면 오른쪽이 더 늘어나는 길이가 길겠죠. 왜냐하면 이 탄성력을 봤을 때 탄성력 그 용수철의 왼쪽 오른쪽에서 50N을 잡아당겨서 늘어나는 길이랑 이거를 각각의 물체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요렇게 잡아당기고 요렇게 잡아당기고 요 녀석은 요렇게 잡아당기고 요렇게 잡아당기는 서로 50N씩의 힘이 각각의 용수철에 작용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늘어나는 길이가 여기서 늘어나는 길이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오른쪽에서 늘어나는 길이가 2배만큼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같은 재질의 용수철이더라도 이게 늘어나는 길이가 같은 그 탄성력에 비해서 늘어나는 길이가 2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용수철의 탄성 계수가 절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용수철의 직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주고받는 힘은 무조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매개하는 힘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로 연결했을 때랑 똑같으니까. 한 줄로 연결했을 때랑.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봤던 도르래 문제 상황을 줄 대신에 그냥 용수철을 매단 것 뿐입니다. 뭐가 달라지겠어요? 똑같죠. 그래서 그냥 줄로 연결을 했다 치더라도 사실은 탄성력은 그냥 다를 바 없이 장력 구하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0N의 알짜 힘, 그 중력과 40N의 중력이
딱 봐도 알짜 힘이 30N으로 작용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30N의 알짜 힘이 5kg의 알짜 질량에 작용하게 되니까 가속도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보나마나 6m/s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30N의 힘이 5kg의 알짜 질량에 작용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력의 크기를 얘기하려면 장력을 표시해 보면 될 건데 위쪽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위쪽으로 왼쪽에도 위쪽으로 장력으로 작용하고 오른쪽에서도 위쪽으로 장력이 작용하지만 그 장력이 왼쪽의 물체를 위로 가속시키고 오른쪽의 물체는 아래로 가속시킬 장력이니까 하나만 구하면 될 건데 당연히 1kg을 6m/s 제곱으로 가속시킬 힘이라는 건 16N임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의 힘이 16N이고 최종적으로 장력의 크기가 16N이니까 결국은 뭐의 힘도 16N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FS라고 하는 것의 크기도 16N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답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늘어난 길이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탄성력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의 늘어난 길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두 종류의 용수철에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늘어난 길이에 따른 탄성력의 크기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비례하는 관계가 늘어난 길이가 늘어날수록 길이를 많이 늘리려면 늘릴수록 힘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힘이 탄성력이 될 거고요. 탄성력의 크기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볼 건데 당연히 이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서 기울기를 다르게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국은 이게 용수철의 특성값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용수철이 바뀔 때마다 이 K값이 바뀐다는 걸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K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X라고 하는 것의 변화량에 대해 분해 FS라고 하는 것의 변화량에 대한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기울기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거를 함수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전형적인 y는 ax 함수니까 요 y는 ax 함수 대신에 y 대신에 뭘 넣냐면 fs를 넣고 a 대신에 k를 넣고 x 대신에 x를 넣어주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탄성력식이 되게 될 건데 탄성력이란 kx다라고 하는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욕심내서 얘기하자면 부호를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야만 완벽한데 선생님이 지금 본 그래프는 탄성력의 크기에 대한 그래프고요. 방향에 대한 것은 늘어난 길이의 항상 반대 방향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게 늘어난 길이가 플러스 오른쪽이면 이제 탄성력의 방향은 왼쪽으로 작용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늘어나면 압축될라 그러고 늘어나면은 쪼그라들라 그러고 압축시키면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는 게 탄성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원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그것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고 일단은 얘의 크기가 이렇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때 여러분들이 K라고 하는 것만 잘 정의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용수철의 특성값을 결정해주는 용수철 상수다 또는 탄성 계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요 녀석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를 미터 단위로 나눠준 거니까 뉴턴 퍼 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용수철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울기 값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수철의 크기와 방향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용수철의 그 탄성력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를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용수철 자체의 길이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잠깐 얘기는 언급은 했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의 용수철의 재질과 모양이 같을 때의 K값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K값은 용수철 자체의 길이에 상관이 있는데 용수철 자체의 재질이 같을 때는
길이에 반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개를 직렬 연결한 거랑 똑같은 효과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를 언급하고 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건 선생님이 책에 자세히 언급해 놨는데 선생님이 이제 강의록에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놔두지만은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예제 하나만 볼 건데 이제 그림 A와 같이 이제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다 14kg의 물체를 탄성계수 200N인 용수철로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4kg의 물체를 오른쪽으로 50N으로 잡아당겼을 때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B번은 14kg의 상황은 똑같이 놔두고 이번엔 1kg의 물체를 50N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늘어난 길이가 다를까 하는 건데 이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날지를 먼저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나려면 그러니까 탄성력이 더 커야 되고 탄성력이 더 크다는 건 분명히 매개하는 힘이 더 크다라는 얘기인데 언제 매개하는 힘이 더 큰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탄성력이 알짜 힘이 되어서 가속을 시키는 물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참고로 위의 상황에서 물체를 그러니까 탄성력 자체가 유일하게 물체를 가속시키는 힘이 되는 상황은 1kg의 상황이고요. 4kg 같은 경우에는 50N과 탄성력이 합쳐져야만 알짜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4kg의 물체를 알짜 힘으로 가속시키는 힘이 탄성력인데 둘의 가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질량의 상황이 같고 시스템의 질량 상황이 같고 시스템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어디가 더 알짜 힘이 클 거냐면 4kg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더 클 거니까 당연히 늘어난 길이는 B가 더 길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빠르게 얘기한 이 말을 수식으로 풀었으면 이런 건데요. 거듭 얘기하지만 탄성력은 그냥 줄로 연결했을 때 장력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작용하는 장력, 이렇게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얘네 둘을 가속시키는 얘네 둘의 각각의 물체에 작용하는 이 장력의 크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탄성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풀면 될 건데 일단 알짜 가속도를 생각해 볼게요. 두 상황 다 똑같긴 한데요. 이게 늘어나냐 용수철이니까 늘어난다의 차이뿐이지 결국은 줄로 매달든 용수철로 매달든 늘어나가지고 이제 가속이 된다라는 것만 다를 뿐 가속도가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50N이라고 하는 힘이 5kg에 작용하니까 10m/s 제곱으로 둘 다 가속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속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물체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A번 같은 경우에는 T라고 하는 이 힘이 1kg을 10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유일한 힘이 돼야 될 거고요. 4kg 같은 경우에는 50N이라고 하는 힘에서 T를 빼준 값이 4kg을 10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힘이 될 거니까 힘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장력의 크기가 결국은 탄성력의 크기가 되면서 10N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래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다른 게 이게 여러분들 얘가 이쪽으로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을 건데 이 주고받는 힘이 이번에는 4kg을 가속시키는 알짜 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T'이라고 하는 게 4kg을 10m/s 제곱으로 가속시키거나 50N 빼기 장력이 1kg을 10m/s 제곱으로 가속시킬 힘이니까 힘이 4배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FS'은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40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당연히 늘어난 길이가 A에서보다 B에서 4배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그러면 A만 구하고 B는 답만 적을게요. 자, 그러면 A번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FS라고 하는 힘이 뭐에 이제 의해서 나타나냐면 탄성계수 K가 X만큼 늘어났을 때의 경우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크기만 얘기한 겁니다. 방향은 아까 다 그림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10N을 집어넣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200을 집어넣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X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0.005 그러니까
5cm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B번은 4배니까 당연히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20cm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건 탄성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탄성력이 항상 장력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결국 이제 장력을 구하는 문제랑 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의 공식이 용수철 상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kx의 꼴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이걸로 우리가 2장 힘과 운동 단원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항상 화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